안녕하십니까. 글로벌TV 임사장입니다. 자, 오늘은 당신의 은퇴가 가능한가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말씀드렸던 내용을 한번 잠깐 좀 설명을 드리고 가겠습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제 연금의 선진국인 미국, 영국, 호주에 대한 연기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렸고요. 그와 비교해서 우리나라의 연기금, 또 그리고 우리나라의 지금 퇴직연금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미국, 영국, 호주 등에 대해서 그 연기금들이 수익률이 우리나라보다 좋은가? 그리고 왜 미국에 있는 연금을 받는 은퇴하신 분들은 왜 우리나라 은퇴자들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고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 정답은 미국, 영국, 호주에 있는 그 연기금들은 우리나라들보다 주식에 대한 비중, 투자 비중이 높았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그 연기금이라든지 또는 퇴직연금을 운영하는 개인들이 주식에 대한 관심이 적고 비중이 낮기 때문에 좀 더 수익률이 낮지 않았나 그런 걸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연금에 대한 제도 개선이라든지 또는 연금에 대한 인식의 변화 또는 연금에 대한 공부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제가 주식형 하니까 또 혹시나 우리 사원분들 중에 또는 제 영상을 보는 분들 중에 그러면 주식해야지. 연금을 언제 연금을 해? 언제 펀드를 해? 라고 말씀을 하는데 저는 요새 개별 주식보다는 그냥 ETF나 펀드를 좀 즐겨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즐겨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주식은 너무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피곤하기도 하고 이 등락의 폭이 크다 보니까 심적 데미지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더 완화하고 조금 더 시장을 넓고 크게 보자는 의미에서 요새는 ETF나 제가 펀드에 대한 좀 비중을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면 과연 주식형은 왜 안 돼? 주식은 안 돼? 에 대한 개별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한번 해볼까 합니다. 자, 2월 19일 금요일이죠. 금요일 마지막 종가가 우리나라 코스피 시장 3,107포인트. 네.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1년을 이제 시계열을 놓고 1년 동안을 한번 과거 1년을 보면 한 작년 용암때는 2,200포인트였었는데 2월 우리 설날 1월 달이죠. 1월 설 딱 끝나고 코로나가 퍼지면서 2월, 3월 폭락을 하고 4월 달부터 조금씩 상승하기 시작하면서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금 3,100포인트까지 왔는데 3,200까지 갔다가 계속 횡보. 올해 들어와서도 지금 뭐 한번 잠깐 3,000포인트 빠졌다가 올랐다를 또 본 거죠. 횡보라고 우리가 보통 얘기를 하는데요. 이런 주식 시장에 왔습니다. 자, 그러면 꾸준히 상승이 되고 많이 올랐네. 그렇죠? 2,000포인트 작년에부터 2,000포인트에서 3,100이니까 많이 올랐네. 그러면 주식 가지신 분들 다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다라는 게 시장을 보면 또는 주식을 옆에 하시는 분들 보면 돈 벌었다고 하시는 분은 얘기를 하시는 분은 돈을 번 게 맞고요. 주식을 하는 것 같은데 아무 얘기도 안 한다? 그분은 손실을 보신 분들일 확률이 높습니다. 좀 창피하잖아요. 남들 다 버는데. 근데 뭐 저라고 벌었겠습니까? 저도 펀드 쪽에서는 조금 수익이 났는데 주식은 영 형편이 없습니다. 왜? 자기가 갖고 있는 종목이 오르면 주식은 돈을 버는 거지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안 오르면 주식은 못 올라가는 거죠. 전체적인 우리 그 코스피 시장이 상승을 꽤 많이 했습니다. 거의 1000포인트 가까이 상승을 했는데 그러면 모든 주식이 다 예를 들어서 30%가 올랐느냐? 그렇지 않은 거죠. 어떤 주식은 100%, 200%, 2배, 3배, 4배가 된 주식이 있을 거고요. 어떤 주식은 50% 반토막이 난 주식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 합해서 주식이 올라간 겁니다. 주식 시장이. 그래서 주식 시장이 좋으니까 무조건 주식해야 돼 이것만은 아니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1년간을 봤는데 우리 또 10년간 한번 볼까요? 10년간을 보면 10년 전 10년 전에 약 한 1900포인트, 2000포인트 가까이 됐습니다. 그런데 올라갔다 떨어졌다 계속 2000포인트 있었죠. 그러면 올 우리 아까 시작이 2200이라고 그랬으니까 10년 동안에 얼마가 올라왔던 거죠? 2020년까지 얼마 안 올라왔죠. 거의 횡보를 했다고 봐야죠. 그러다가 폭락하고 올라온 거죠. 10년 동안 코스피 시장이 쭉 올라와서 10년 전에 걸 보면 쭉 상승이 됐으나 하락한 구간도 있고요. 그 횡보를 한 구간도 있고요. 올라간 구간도 있고요. 다시 떨어진 구간도 있고 다시 급상승한 구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시장이라는 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죠.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주식시장에서 2배, 3배 올라간 종목도 있지만 반토막 난 종목도 많다라는 걸 말씀드렸죠. 그걸 다 합해서 평균이 만들어지고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올라갔다. 자, 그래서 우리 얼마 전에 우리 전우식 팀장이 인덱스 펀드, 인덱스 지수, 인덱스 펀드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던 것들이 이런 부분들이죠. 장기 시계열을 놓고 봤을 때는 우상향 쭉 상승이 됐다. 전체적인 걸 평균을 놓고 가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걸 한번 또 볼까요? 삼성전자 1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삼성전자가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 주식 삼성전자 해야 돼. 30, 40대, 40대, 50대 여성분들이 많이 갖고 있는, 제일 많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 삼성전자가 우리 1년간 코스피 시장이랑 비슷하죠. 올라갔다가 이제 쭉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떨어져서. 삼성전자가 전체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약 한 25%, 27% 정도를 차지하니까 삼성전자가 올라가면 주식시장은 올라가는 걸로 보이고요. 삼성전자가 떨어지면 주식시장이 떨어지는 걸로 보입니다. 물론 삼성전자가 떨어져도 다른 종목들이 올라는 갈 수 있겠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의 모든 산업을 하고 있는 건 아니니까.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스마트폰 그리고 가전 요 섹터가 있죠. 그거를 담당하는 무슨 회사니까요. 자, 삼성전자를 올 초에 사셨으면 돈 버셨겠죠? 돈 버셨을 겁니다. 한 4만원, 5만원, 6만원 정도 때까지 갔다가 6만원이었죠. 6만원에 갔다가 1월 달에 6만원이었죠. 6만원에서 6만원의 가격을 회복한 게, 한 6월, 7월 정도 됐다가 다시 떨어졌다가, 했다가 쫙 올라왔죠. 자,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불이 붙기 시작해서 달려들기 시작하죠. 그래서 96,800원, 96,800원을 고점을 찍었습니다. 이때 사신 분들 엄청 많을 겁니다. 자, 그런 분들을 뭐라고 하죠? 물렸다. 지금 82,600원입니다. 물린 거죠? 물렸죠? 한 17% 정도 빠졌습니다. 15% 정도. 그러면 1억 원을 투자하신 분들은 한 1,600만 원 정도가 날라갔다. 없어졌다. 1억 원 투자했더니 1억 원어치 삼성전자를 샀는데 지금 계좌를 열어보니 8,500만 원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럼 또 여기서 이제 무서워서 또는 돈 필요하신 분들 팔아야죠. 주식시장이 이런 겁니다. 삼성전자라고 다 돈 번 사람들이 있을까요? 물론 어떤 분들은 요때 사신 분들 계시죠. 요때 4만원대 사셔서 2배 오른 분들 계시겠죠. 자, 어떤 분들은 폭락하기 전 6월달에 6만원 주고 샀다가 폭락했다가 요때 파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야, 이거 끝났다. 그러면 반토막 났겠죠. 망했겠죠. 6만원대 이 아픈 기업을 딛고 참고 참아서 그래도 2만원 올라가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러면 한 40% 정도, 30% 정도 수익이 났겠죠. 주식은 이런 겁니다. 뭐가 이러냐고요? 사는 건 중요하죠. 사는 것도 중요한데, 그러면 이걸 언제 파냐도 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내가 사고 파는 시점을 아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습니다. 근데 살 때는 딱 정해져 있죠. 살 때는 언제 사죠? 돈 있을 때 삽니다.
돈이 있을 때 사고요. 아, 팔 때도 정해지는군요. 한 반은 돈 필요할 때. 예. 자, 그러다 보니까 개별 종목이 과연 돈을 벌어다 주냐? 그리고 삼성전자가 과연 야, 삼성전자 망하겠어? 다들 이런 생각들 가시죠. 그러나 삼성전자도 예를 들어서 9만 원에 사신 분들은 지금 마음이 많이 아프실 겁니다. 그죠? 그리고 6만 원에 샀다가 떨어져서 5만 원에 파신 분들도 계셨죠. 근데 그거 잘 참고 계셨던 분들은 예, 한 2천 원 벌고 또 파신 분들 계실 겁니다. 그리고 빠져서 아이고 다행이네 하고 있는데 갑자기 막 올라가요. 마음 속쓰리죠. 그러다가 이거 여기까지 올라와서 9만 원에 야 그래 계속 가겠다. 10만 원 10만 전자 가자 딱 샀는데 8만 원. 아 이거 미치죠. 이러면 계속적으로 마이너스만 생기죠. 그러면 계속적인 손해만 납니다. 자, 이 개별 주식을 가지시고 개별 종목 한 종목을 갖고 그러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뭔가요? 네. 그러면 얘를 아까 우리 코스피를 10년도로 넘겨보듯이 한번 삼성전자로 10년 뒤기로 한번 쭉 늘려볼까요? 자, 2010년 10월 15일 날 삼성전자 한 주당 가격은 15,080원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9만 원에 올라갔다가 82,000원으로 떨어져도 548% 상승이 됐습니다. 5배가 넘어갔죠. 그리고 중간중간에 매년 배당 수익 한 3%를 주고 있습니다. 네, 매년 3%씩 또 꽂아주는 거예요. 용돈 주고 생활비로. 삼성전자를 장기적인 목적으로 투자하신 분들이 돈을 버셨겠죠. 물론 삼성전자를 사셨다가 15,080원에 사셨다가 또 그 밑으로 떨어진 적이 2011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 파신 분들이 그냥 또 버티죠. 또 떨어지죠. 이거를 그냥 자 그리고 한 7, 8년 동안은 계속 횡보를 하고 오르락내리락을 했습니다. 그 과정을 겪고 반도체 화랑이 오면서 올라갔다가 다시 또 떨어지죠. 반도체 가격이 D램 가격이 폭락 뭐 이런 복잡한 얘기지만 그러면서 또 폭락하면서 판 사람들도 있을 거고요. 그냥 가자라고 갖고 가 있는 분들도 만약에 다 안 파셨으면 어마어마한 부자가 되셨을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런 과거를 보고 장기적인 투자 목적으로 예를 들어 삼성전자에 들어오는데 그런데 우리가 1년이라는 시간 속에서도 오르락내리락을 하죠. 그 과정을 못 참고 견디면 손해를 보실 확률도 큽니다. 개별 종목이란 그렇습니다. 자, 장기적으로 보유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과연 주식이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게 다냐? 그런데 삼성전자가 과연 이런 호황을 누릴 거라고 어느 누가 생각을 했나요? 모르죠. 그죠? 모릅니다. 그러니까 개별 종목을 진짜 10년, 20년 갖고 간다? 정말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잘만 돼서 성공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한국전력을 한번 보면 제가 아직도 예전 어렸을 때 젊었을 때 기억이 나는데요. 어렸을 때 한국전력 그 IPO 공모했을 때 전 국민이 다 난리가 났었습니다. 근데 한전이 그닥 오르지도 않고 엉망이었죠. 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 개별 종목은 위험성도 굉장히 높고요. 또 성공 확률도 다 높진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삼성전자라든지 현대차라든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기업에 들어오는데 그러면 삼성전자가 왜 잘 될 건지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인지를 알고 계셔야 되겠죠. 우리나라의 대표 기업 중에 예전에 망한 회사가 하나 있죠. 대우. 우리나라를 대표했던 손가락 안에 들던 기업이었습니다. 지금은 흔적도 없이 없어졌죠. 이름만
남아있는 데가 있긴 있지만, 자, 개별 종목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장 가능성이 있는 회사를 잘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안정적이고 큰 회사의 선택을 하셔야 되죠. 근데 그렇게 큰 회사는 단기적으로는 수익이 그러니까 주가의 변동이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걸 잘 참아내셔야 됩니다. 그런 과정을 겪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면 결국은 제가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저는 그래서 요새는 ETF나 펀드를 이제 더 자산 배분에 있어서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펀드는 이제 여러 종목에 들어가죠. 그러니까 개별 한 주식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예를 들면 뭐 그 목적에 맞는 그 주에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의 종목에 나눠져서 들어가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운영되는 게 뭐 천억 단위, 뭐 몇천억 단위의 펀드들도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조금 더 올라가는 회사들도 있고 그 안에서 망하는 회사들도 분명히 있겠지만, 그 안에서 또 수익이 나면 수익이 나는 대로, 그래서 계속 운영이 돼서 차근차근 장기적으로 그 수익을 확보해 나가는 전략을 가진 상품이다 라고 해서 저는 펀드를 요새 이제 자산 배분에 있어서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뭐 예를 이제 말씀을 드려서, 야, 이제 뭐 개별 종목 삼성전자 끝났어가 아니라, 분명히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도표 내에서도, 그 지수 내에서도 10년을 넘게 갖고 계셨으면 삼성전자는 물론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큰 부와 수익을 드렸을 겁니다. 5배 이상의 수익이 났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건, 삼성전자가 앞으로 10년 이상은 우리나라에서도 대표 기업으로서 또는 세계적인 기업으로서 큰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편입니다.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저도 물론 삼성전자를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조금 낮은 가격에 샀기 때문에 아직도 조금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팔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삼성전자를, 그러니까 제가 뭐 삼성전자를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선택했을 땐 장기적으로 가야 하는데, 자, 적어도 3년에 한 번씩은 이 회사가 과연 성장성이 있는가에 대해서 주식 지수, 코스피 지수 이런 걸로 보시는 게 아니고요. 재무제표도 보시고 뉴스도 좀 보시고 그 회사가 하고 있는 산업에 대한 것도 들여다보셔야 되는데, 개별 종목은 내가 그걸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펀드는 펀드 매니저가 그거를 움직여주죠. 그런 부분들을 활용하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이 과연 장땡이냐, 물론 높은 수익,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높은 수익을 목표로 할 수는 있지만 손실도 만만치 않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자산 배분을 ETF나 펀드 쪽으로 가보시는 건 어떨까,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우리나라 코스피의 지수와 또는 10년간 데이터, 그리고 삼성전자를 비교해 가면서 설명을 좀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관심 좀 가져보시고요. ETF나 펀드, 그리고 특히 변액연금보험의 그 비과세에 관련된 부분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잘 활용하셔서 펀드의 수익을 어떻게 올릴 것인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공부하셔야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